왜 호구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을까?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고 남들이 좋아해 주기만을 바란다. 그래서 남의 부탁을 잘 들어주고 퍼주기를 잘한다. 하지만 상대방은 처음에는 고마워하면서도 나중에는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 우리 주변에 나의 호의를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호구가 되는 사람 특징. 첫 번째, 자기 실속을 챙기지 못한다. 너무 착하고 선량한 사람은 남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다 들어준다. 부탁한 사람의 기분이 상할까봐, 실망시킬까봐,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는다. 자신이 퍼준 만큼 되돌려받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실속을 못 챙긴다. 두 번째, 너무 쉽게 부탁을 들어준다.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라는 말이 있다. 상대가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만든 건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준 사람 탓이다. 잘해줄수록 상대는 더 잘해주기를 바란다. 부탁을 들어줄 때는 상대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어떤 대가를 줄 것인지 반드시 묻자. 되돌려받는 게 없으면 거절해야 한다. 부탁을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겨우겨우 부탁을 들어주어야 상대가 고마움을 표시할 것이다. 세 번째, 확실히 반격할 줄 모른다. 대화 중에 상대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일부러 대화 자체를 거부할 때, 묻는 말에 건성으로 대답할 때, 또 그 얘기야? 하면서 중간에 끊어버릴 때,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어쩔래? 하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때, 나는 옳고 너는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때, 무조건 자기한테 맞추라고 할 때, 이때 상대에게 제대로 반격하지 못하면 호구가 된다. 무례하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을 때는 똑같이 무시해야 한다. 반격하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물러서니 만만하게 보는 것이다. 착하고 선량한 사람도 이렇게 단호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대놓고 무시하던 사람이 더는 깔보지 않는다. 당장 호의는 못 되더라도 호구는 되지 말자. 네 번째, 당당하게 거절하지 못한다.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당당하게 거절하지 못하면 나중에 또 무리한 부탁을 한다. 계속 부탁을 들어주니 나중에는 호의가 권리가 되고 부탁이 명령이 되는 것이다. 거절은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거절했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당당하게 거절하는 습관은 당신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중요한 삶의 기술 중 하나다. 거절의 습관은 개인적인 일에서든 업무적인 일에서든 당신이 관심사를 추구할 여유가 생기게 하고 일상의 곳곳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6가지 방법. 주변에 보면 항상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 왜 공격 대상이 될까? 만만한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 마라. 착하다고 아무에게나 휘둘릴 만큼 물렁물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태도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원칙이 있는 현명한 결정이다. 상대의 비위를 맞춰주지 말자.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관계를 끊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냉정하게 대해야 한다.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다. 두 번째, 상대가 놀려도 당황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놀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면 무반응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놀리면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관심을 끊어버림으로써 놀리는 사람이 재미를 못 느끼게 하자.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상대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무시한다. 왜냐면 자기가 영향력 있는 사람임을 입증하려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황하는 모습은 그가 바라는 것이다. 그가 무시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당당해야 한다. 남을 놀리는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나 즐거움이 없는 일은 계속하지 않는다. 무시해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님을 직감할 것이다. 세 번째, 쓰레기는 되돌려준다. 쓰레기를 선물로 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모욕이라 느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막말을 하는 것이다.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선물은 받자마자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자. 반면에 미움, 비난, 욕설 같은 쓰레기 선물을 받았을 때는
선물을 준 사람에게 곧바로 되돌려주자. 선물은 받지 않으면 선물이 아니다. 네 번째, 남을 흉보지 않는다. 남을 흉보는 사람에게 동조하지 말자. 내 앞에서 남을 흉보는 사람은 나 역시도 남 앞에서 흉볼 사람이다. 같이 남의 흉을 볼 때는 한편인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만만하게 볼 가능성이 크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흉보지 않아야 경박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남을 쉽게 평가하고 흉보는 사람을 멀리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존중해준다.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남의 흉은 사흘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내 흉을 보고 다녀도 고작 사흘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자. 타인이 쉽게 하는 말에 너무 무게를 두어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다섯 번째, 진중한 사람은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 과거에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 얘기를 할 때가 있다. 안 좋게 끝난 관계라도 불쾌함을 드러내기보다는 함께 지낼 때 행복했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편이다.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설령 자기와 관계가 어긋나는 일이 있더라도 나쁘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라 여기고 더 신뢰하게 된다. 진중한 사람은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 여섯 번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라. 나만 아프고 힘들고 서럽다고 느끼는 건 자기 연민 때문이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된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어떡하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데 자기의 불쌍한 처지를 위로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더 나약해진다. 나중에 뒤통수 치는 사람 알아보는 법.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힌 경험이 있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 뒤통수 맞는 일을 또 경험한다. 왜 그럴까? 남을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은 철석같이 믿게 수작을 부리기 때문이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나중에 뒤통수 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과하게 칭찬하고 아부한다. 김웅은 검사내전에서 양념과 아부는 비슷하다. 한 번 넣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이 들어간다. 라고 했다. 칭찬과 아부도 비슷하다. 한 번 칭찬과 아부의 맛을 들이면 과하게 해줘야 만족한다. 뒤통수 치는 사람은 반드시 과하게 칭찬하고 과하게 아부한다. 칭찬과 아부로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연 다음 미처 대비하지 못한 틈을 타서 뒤통수를 치고 빠진다. 그러니 과한 칭찬이나 아부를 하는 사람은 경계하자. 두 번째, 이익 앞에서 돌변한다. 누구나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다.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관계를 맺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사에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와 안 될 때를 구분하여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다른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은 탐욕에 눈이 멀 가능성이 크다.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입안의 혀처럼 굴다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태도가 180도 바뀐다. 뭐 한 가지라도 해주고 나서는 자기가 해준 것만큼 왜 안 해주냐고 서운해하는 사람. 계산하면서 기대한 만큼 받지 못하면 관계가 서먹해지는 사람은 나중에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단기간에 급속히 친해진 사람. 좋은 관계는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신뢰를 쌓기도 전에 서두르거나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로 잘 맞아서 빠르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가 바라는 이익이 있어서 단기간에 급속히 친해지고 거리가 좁혀졌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인간관계에는 적정한 선이 있고 그것을 지켜야 신뢰가 쌓인다. 상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침범하면서 문제에 휘말리기 시작한다면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같이 합의해놓고 나중에 다르게 말한다. 일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이때 알아서 하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딴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즈니스를 할 때는 계약서를 쓰지만 사적인 일에서는 구두로 약속하는 일이 많아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나중에 뒤통수 치는 사람은 이 점을 악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 다섯 번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하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선의의 거짓말. 그러나 나쁜 거짓말에는 문제가 있다. 작은 거짓말을 하다 보면 계속 거짓말이 필요해서 상대를 속이는 더 많은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쁜 거짓말의 실체다. 여기에 사악한 마음이 끼어들면 사기가 되는 것이다. 사기꾼은 자기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한다. 상대의 거짓이 밝혀지기 전에 어떻게 거짓말인지 알 수 있을까?
자기 합리화가 심하고 거짓말이지 하고 떠볼 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낸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뒤통수 치는 사람은 남한테 피해를 주고도 죄책감이 없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기도 한다. 가식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다. 이득이 있으면 친했다가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외면해버린다. 이렇게 이에 타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 가식적인 만남은 금세 바닥을 드러낸다. 첫 번째, 매너 없이 갑인 것처럼 행세한다.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다. 진심인지 가식인지는 표현하는 말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교양과 품위를 갖춘 사람과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한 적이 있다. 그분이 식당 직원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고 가식적인 사람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직원에게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인 이후로 그분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 마음은 말로써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자기만 손해 안 보면 된다는 식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지어 보였던 미소가 가식이었고 나에게 보여준 친절과 배려가 계산적이었고 달콤했던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럴 때는 마음이 상하고 관계의 환멸을 느낀다. 가식적이었던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상처를 주지도 않았겠지만 가식적인 사람은 나만 손해 안 보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내가 최악일 때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최고일 때 함께할 자격이 없다. 세 번째, 친절을 베풀며 보답을 바란다. 사심 없이 친절을 베푸는 자가 있고 보답을 계산하고 다정하게 구는 자도 있다. 잘 될 때는 어떤 경우든 괜찮은 관계가 유지된다. 그런데 불행에 직면했을 때 그 관계의 속성이 드러난다. 바닥을 칠 때 함께하는 사람은 고맙게도 이겨내는 힘을 보태준다. 물론 평소 내 언행으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인간적인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힘들 때 계산적인 관계로 만난 사람들은 더는 얻을 것이 없어서 관계가 단절되고 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있는 그대로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느냐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저런 사람들이 많다. 상대가 나를 깔보면 저런 사람들의 특성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대처하자.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길 바란다.